안녕하세요. 정상적인 도라이 IM지용 심지용입니다. 5.18을 하루 앞두고 광주광역시 김대중 건배현상센터역에서 전국장애인터별철폐연대 소속 활동가들이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는 시위를 벌였다고 합니다. 장애인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서 참아줘야 한다는 온정적 시각과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자유를 찾으라는 것이 부적절하다라는 의견이 팽팽히 대립 중인데요. 나아가서 이것이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반감만 키우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장애인의 한 사람으로 이동권 시위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의 이동권 시위는 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때는 바야흐로 2001년 1월 21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이도역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부터인데요. 역에 설치된 리프트를 타던 장애인이 굴러떨어지면서 유명을 달리하신 겁니다. 이듬해에도 발산역에서 같은 사고가 일어났지만 당시 공공시설물관리법이 리프트 설치만을 의무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역 측에는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었어요. 이런 위험 때문일까요? 2001년 이전에 보건복지부의 통계를 보면 중증장애인 중 약 70.5%가 한 달에 5번도 외출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쟁취하기 위한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장애인이 이동하기 좋은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장애인의 선배들은 이전 4년까지 이동권 투쟁을 이어나갔습니다. 39일 동안 농성을 하고 장애인들이 하나 돼서 버스를 막고 철로에 내려가서 지하철 운행을 정지시키는 등의 방법을 동원한 결과 2005년 1월 교통약자 변이증진법이 제정됐습니다. 지하철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시각장애인을 위해 만들어진 스크린 도어가 그 선물이죠. 더불어 장애인 콜택시와 저장버스가 만들어진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였습니다. 이동권 투쟁이 어느 정도 성과를 맺게 될 점은 2005년에 경상남도 함안에서 또 다른 사고가 터졌습니다. 수도관이 터져서 중증장애인이 돌아가신 겁니다. 이로 인해서 이들은 또 다른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바로 장애인들을 위한 활동보조 서비스의 도입이었습니다. 장애인 등 약자의 인권에 관심이 많던 노무현 정부였다는 이점이 적용인지 모르겠지만 운동의 결실은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같은 해 15억으로 6개월 동안 활동보조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기로 한 거였죠. 이듬해엔 이 사업을 1년으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예산은 그대로였다고 해요. 게다가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무려 7천억 원을 들여서 노들섬에 오페라하우스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 기름을 부었죠. 이에 자극받은 시위대는 삭발을 하고 노들섬에 있는 한강대교를 6시간 동안 기어가는 시위를 했습니다. 결국 2006년 5월 1일 서울시가 오페라하우스 건립을 포기하고 활동보조 서비스를 전면 시행하기 시작했죠. 그 후 그들은 다른 도시를 돌면서 활동보조 제도와 약속을 마련했고 정부도 이를 거절하지 못하게 됐어요. 장애 당사자들이 일정 정도의 돈을 내고 활동 지원을 받는 바우처 제도는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장애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는 과정에 늘 시위가 함께했습니다. 장애인적을 철폐연대가 이동권 투쟁을 하기 전인 1984년 9월 19일에 김순석 씨가 거리에 턱을 없애달라며 를 하신 것이 장애인이 최초로 사회에 간과한 사건이라고 해요. 그는 서울시장 앞으로 접근권 보장을 요구한 유서를 남겼고 장애운동은 그때부터 시작된 거였죠.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장애인 복지법이 제정되고 뒤이어서 장애인 고용촉진법도 만들어졌습니다. 장애인들의 교육권이 확립되면서 저는 대학교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동권을 누릴 수 있었기에 일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러 다닐 수 있었고요. 저뿐 아니라 많은 장애인들이 지금 사회에 진출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통합교육에 노출되고 해외 경험이 많은 젊은 층들은 장애인과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는 세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커플들의 수도 늘고 있는 추세죠. 수직적 관계였던 것이 수평적 관계로 전환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건 거리에서 투쟁하신 선배 장애인분들이 이룩해 놓으신 업적입니다. 그러면서 과거와는 달리 장애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 문제로 장애 당사자를 참여시킨 토론이 방송되기도 했죠. 이렇듯 지금 젊은 층들은 장애인들을 복지 대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자라온 장애인들 또한 대화와 설득으로 사회의 공감을 끌어낼 만한 충분한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나그네의 옷을 벗긴 건 바람이 아니고 해였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5.18은 우리 현대사의 물줄기를 바꾼 사건입니다.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온갖 고문을 받을 때에도 동지들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묵묵히 버틴 이들 덕분에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총선 무렵 민주화의 핵심인 586 세대의 후퇴가 화두로 올랐었죠. 그렇다고 이를 주장했던 이들이 민주주의 전체를 부정한 건 아닐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 또한 시위라는 방식으로 정액의 선배들이 쌓아놓은 업적에 대해서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시대가 변한 만큼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적 요구를 관철시키는 방법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감과 설득이 필요한 거죠. 장애인조차도 정차된 지하철 때문에 짜증나는 것이 사람 마음이니까요. 능력 있는 장애인들이 더 많이 사회에 진출해서 불편함도 편안함으로 가득한 세상으로 만들어주길 바라면서 영상 마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